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0일 오후 4시입니다. 저는 재작년 12월 3일 직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윤석열은 감옥에 가기 전에 병원에 먼저 가야 할 사람이다. 맨정신이 아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이 되어가지고 망상적으로 발작적으로 불법 계엄을 한 것이다.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군대를 국회와 선관위로 들여보냈다. 역대 어떤 계엄령이나 쿠데타 시도보다 최악이다. 어떻게 보면 절대악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 어제 지규현 재판장의 선고문을 1시간 이상 쭉 들어보니까 제가 말한 것이 그냥 그대로 사실적으로 수용이 되고 그것이 법리적으로 평가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리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에서 제가 그동안의 이 계엄 사태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뿌듯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동혁 대표의 자폭을 보면서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결국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시키는 수밖에 없다. 장동혁 거구파가 장악한 국민의힘은 이게 위헌정당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완성해 가고 있다. 라고 한 것과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들이 이 거구파를 이 반국가, 반민주, 반법치, 반상식적인 이 집단을 해산 수준으로 응징하는 그런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런 저 이야기와 또한 부합되었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대국민 입장문 그리고 오늘 장동혁의 대국민선언 아직도 윤석열이 무죄라는 이 강변 이 두 사람의 말이 똑같습니다.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법률가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뭐 괜찮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황당무계한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뭔가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감염되었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성했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호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공산주의 못지않는 정신적 질환으로서 여기에 감염이 되면은 사람이 무례해지고 무지하고 무도하고 무법한 행동을 하다가 끝내 자멸하고 만다, 자폭하고 만다 하는 이 세상의 원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 다행인 것은 지금 상황이 12.3 비상계엄 터졌을 때의 상황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윤석열과 장동혁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보내버릴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거죠. 이제 윤석열과 장동혁은 한 몸입니다. 윤석열, 장동혁,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스스로를 묶어버렸어요. 근데 한 몸으로 묶으면 덩치가 커져야 되는데 한 몸으로 묶을수록 점점 축소지향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여야를 떠나서 여기서 지금 하나 주의할 것은 여야라고 할 때 요 야에서 국힘당은 빼줘야 됩니다. 국힘당은 야가 아닙니다. 야당의 직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보수 진보 중도 가리지 않고 다 윤석열과 장동혁을 한 묶음으로 해서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월 3일 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뭐냐 하면서 화를 내고 국회로 달려가고 한 사람들 중에는 여야도 없고 좌우도 없었어요. 특히 한동훈 당시 국힘당 대표가 제일 먼저
불법 계엄이다. 국민과 함께 맞겠다. 공무원들은 불법 계엄 명령에 부역하지 말라면서 달려가서 이재명의 민주당과 함께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그 뒤에 탄핵소추안에 찬성을 해가지고 탄핵으로 가고 했던 그때는 한국은 여야가 아니라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으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딱 그것이 재연되었습니다. 헌법 파괴 세력 장동혁과 윤석열과 황교안과 극우파와 음모론파가 한덩어리가 됐습니다. 그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다수 국민들입니다. 다수 국민들이 행동을 하면은 이 골칫거리, 종북 세력에 못지않는 골칫거리인 극우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위대한 점이죠.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은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영혼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선거를 통해서 일단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으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 현대사의 또한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상식적인 국민들이 행동해가지고 비상식적인 극우파를 정치적으로 몰락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극우파와 연동돼 가지고 공생관계에 있는 극좌파도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극좌 극우를 양쪽 끝으로 밀어내버리면은 가운데가 텅 비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상식적인 국민과 상식적인 정치인과 상식적인 언론인이 주인으로 들어앉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고 옳은 방향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무슨 청소가 필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청소하는 겁니다. 역사의 쓰레기를 청소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투표를 잘 해야 되죠. 투표할 때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딱 유일한 기준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기준이 여러 개면 안 됩니다. 윤석열 세력, 황교안 세력, 장동혁 세력, 불법 계엄 옹호 세력, 음모론 세력입니다. 이들 후보는 낙선시킨다 하는 그 기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요새 인터넷 세상이니까 그 시의원, 구의원 또는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사람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과거에 뭘 했는지는 그 상식 있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료를 뒤져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그게 바로 행동하는 국민입니다. 그러지 않고 국힘당에서 선전하는 대로 하면은 또 속는 거죠. 이런 노력을 통한 행동하는 다수가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과거에도 지켜왔고 이번에도 그런 결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정말 한국의 정치는 재미있고 역동적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실패한 친일 쿠데타는 내전으로 가는 경우가 보통인데 한국은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결론을 내고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확실한 정치적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극우 심판 선거입니다. 극우 심판 선거는 역사의 쓰레기를 치우는 선거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유권자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에 참여해가지고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투표에 참여해야 됩니다. 투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전에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정권을 결정할 때 전쟁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는 투표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는 6월 초 지방선거에서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참여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